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심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심장이나 위장에는 자율신경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다 이런 질환명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신경이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체 작용은 다 자율신경계가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밥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것, 위와 장이 연동 운동을 해서 소화시키는 것은 알아서 하죠.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는 것도 알아서 뛰고, 밤에 잠드는 것도 알아서 잠들고, 더우면 땀나고, 어두울 때 동공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 다 자율신경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가 좀 고장나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아무리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덥지도 않은데 막 땀이 나거나, 가슴이 별거 아닌 일에도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의 이상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실조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소화액이 나오는 것도 자율적으로 나오고, 타액이 나오는 것도 자율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물 나오는 것도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 막 툭 하면 입도 마르고, 눈도 건조해서 항상 침침하고 따갑고 그러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알아서 움직여줘야 할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어떤 의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왜 그 의사분은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요? 호흡을 한다는 것은 심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호흡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 심장 박동수를 낮출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만 해줘도 사실 가슴이 조금 편안해지고 불안하던 마음이 진정되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호흡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으로도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에서 제가 그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어떤 신경계, 무의식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는 체조, 그리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뭔가요? 달리기가 있고 뭐 수영이나 사이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충분히 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때문에 내가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다양한 불편감이 있다면 반드시 팔다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것을 치료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흡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채널에 체조 영상들을 올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식 호흡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동작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들이쉬고 어떤 부분에서 내쉬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호흡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어떤 건강 수련법 중에서 단전 호흡이라든지 각종 호흡법을 통한 수련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흡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올려드린 동작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들이쉬면서 내쉬고, 이런 동작처럼 특정 구간에서는 들이쉬고 특정 구간에서는 내쉬는 것이 명백한 동작들,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호흡을 거기 동작에 맞게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 들숨,
특정 구간에서 날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동작에서는 당연히 그 호흡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예를 들면 제가 올린 다른 체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목 돌리기 같은 거. 이런 동작은 뭐 이렇게 올릴 때 들숨하고 이렇게 날숨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뭐 다른 동작 중에 제가 발목 돌리기 한 것도 뭐 이렇게 돌릴 때 들숨하고 반대로 돌릴 때 날숨해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지켜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동작을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동작을 천천히 하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흡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호흡을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 이제 자율신경계가 안정된다, 마음이 안정된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호흡은 천천히 했지만 그 호흡에 내가 너무 과하게 집중하고 긴장해서 호흡을 하면서 오히려 횡격막이 긴장하고 기운이 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수련을 할 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 때 호흡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호흡도 천천히 하면서 그 효과를 부작용 없이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특정 동작을 반복하면서 그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린 다양한 체조들을 막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시켜보면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운동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들숨을 아주 천천히 지금의 한 5분의 1 속도로 그러니까 들숨을 천천히 하시는데 다 들이쉬면 그냥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동작을 빨리 하니까 들숨도 빨라지면서 여기서 숨을 참고 좀 있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횡격막이 긴장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죠. 목 돌리기를 시켜봐도 목 돌리기를 막 이렇게 빨리 하면 관절 돌리기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내가 하는 속도에 5분의 1로 한다 생각하고 정말 천천히 아니면 고관절을 돌려도 정말 천천히 내가 돌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아니면 어깨를 돌려도 팔꿈치를 돌려도
자, 이런 동작들, 특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체조 동작들은 주로 관절 돌리기 동작들인데요. 관절을 이렇게 천천히 돌려줄 경우 뼈대 하나하나에 자극이 가게 되면서 오랫동안 고착화돼 있던,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 몸의 뼈대 구조를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맨날 이러고 다니시던 분이 관절 돌리기 체조 많이 하면서 어깨가 말려있던 어깨가 펴지고 그러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자, 어떤 사람은 걸을 때 이렇게 어기적 걸으시던 분이, 그리고 팔자로 걸으시던 분이 고관절 돌리기 운동을 천천히 해준 다음에 고관절이 풀려서 걸음걸이가 정상화되고, 걸음걸이가 정상화되면 또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많은 자율신경실조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심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팔다리를 활용을 하자. 그런데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천천히, 제가 올린 동작을 천천히 하시는 것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동작을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사실 정답인데요. 우리가 심장이 약하거나 긴장되어 있는 사람은 조급함이 내재화돼 있어요. 조급한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해도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실수를 하기도 하고, 항상 약간 쫓기는 마음이 있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런 무의식적인 습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천천히 해야지, 느긋하게 해야지 마음 먹고 해도 평소에는 자기 습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특정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함으로써 나에게 새로운 습관을 새로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것이죠. 그러면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달리기는 빨리 하는 거잖아요. 느긋하게 걷는 게 더 낫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달리기는 또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긴장 상황이 왔을 때는 오히려 강해진 심장으로 하여금 천천히 뛰고 안정되게 해서 그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에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지 않게 만들려는 목적, 그런 훈련이 달리기나 실내 사이클, 유산소 운동인 것이고, 제가 평소에 알려드리는 체조는 가급적 엄청나게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하면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다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호흡을 중시하게 되는 원인은 좀 따로 있어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평소에 초조함, 긴장감 이런 것들이 심한 분들이 딱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호흡을 깊게 하는 그런 훈련 같은 걸 하면 왠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그것이 더 이제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앉아서 딱 하니까 뭔가 마음 수련 같고 정신 수양 같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몸과 마음을 좀 분리해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호흡법 위주로만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도 사실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스스로를 규정짓는 가장 1차적이고 확실한 존재가 그냥 이 몸인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 꼭 앉아서 호흡을 어떻게 하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가서 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실내 사이클을 하거나 수영 같은 심박수가 오르면서 숨이 차는 전신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체조 같은 것들, 굉장히 다양한 수련법들이 있습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것 자체가 내 몸에 새로운 습관을 입력하고 내 몸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따라하시기 좋은 그런 동작들을 꾸준히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보시고 매일 정성을 들여서 반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반복돼서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평소였으면 조급해졌을 내가 어느덧 느긋하게 행동하고 마음이 안정되게 행동하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반복해서 성취를 이루면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확대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수련 용어로는 소성과 대성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에서 이루는 것을 소성, 그것이 내 삶에 확장돼서 나타난 것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체조 동작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정성 들여 반복하는 것이 소성이고 곧 대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건강법을 전파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